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서면 답변을 보니까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수처 관련돼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또 동성애 관련돼서도 그렇고 동성혼 관련돼서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법관의 정치 진술 문제도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좀 비판적이시고요. 사법농단에 관련돼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면 답변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허용한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좀 인식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서면 답변에 의하자면 굉장히 좀 균형감이 있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굉장히 기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첫 질의했을 때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전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분명히 사과할 건 사과하고 본인이 이 생각이 긴급조치 구호 판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지 안 한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서면 답변에서 긴급조치 구호 발령 행위 그 자체 및 긴급조치 구호에 근거한 수사 재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취지로 판결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있을 때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술자리에서 강의 시간에 박정희와 유신에 대해서 비판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에 의해서 심판 처단한다. 어떻게 이것이 수사와 재판이 불법 행위가 아닙니까? 국가 권력의 행패죠. 국가가 폭력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정보부장이 아니 정보부가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 업무를 조정 감독하도록 이건 위헌입니다. 철저한 위헌이고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통해서 구속되고 형을 받고 무고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긴급조치 구호에 근거한 수사 재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요. 긴급조치 구호 발령 행위 자체 및 그에 의한 달리 고문과 불법 자백 강요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수사와 재판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문과 불법 자백 강요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이 진실과 하위위원회에서 다 드러난 거거든요. 무고한 옥살이에 강금에 고문에 불법 자백 강요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하신 것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대법원 판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야말로 기계적인 법적 재단 아닌가. 형식적인 판결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2019년 10월 14일입니까? 김동진 재판관이 긴급조치 구호 발령 행위, 국가긴급부 요건 못 갖추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고의적인 불법 행위였다. 국가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국민은 국가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액을 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긍정적인 판결을 작년 10월 달에 김동진 판사가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해서 여러 법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 판결이 옳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아니면 이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옳았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위주의 시대에 그렇게 가혹한 불법 행위를 당하고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은
전해드립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 그 당시는 물론 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만약에 또 다시 그런 사건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네네. 4월 8일 날 판결한 확정된 8명이 4월 8일 날 사형이 집행됐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분들에게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따뜻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판결하는 것이 그게 기계적인 판결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거. 그나마 그것마저도 국가가 책임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따뜻한 판결을 했어야 옳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용기 있는 말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